그날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처음 밀쳤던 날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조차 의미 없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감정을 먼저 꺼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고 기분을 살피고 그저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참고 조금 포기하고 그렇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됐습니다. 저는 조금이 아니라 제 인생 전부를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요.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마지막 자존심.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요.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밥을 담으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았고 우리는 늘 그랬듯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밥상을 밀어버렸습니다. 국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차린 거냐?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이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쏟아진 국, 바닥에 흩어진 반찬,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서던 그의 뒷모습.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마치 누가 일부러 다시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순간을 넘겨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저 하나의 생각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나간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요. 그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사는 게 더 무섭다는 걸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다음 날 저는 아주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잠이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기척도 괜히 신경 쓰이던 발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어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낯설면서도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숨을 참고 살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삶이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고. 혼자가 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도 없는 집안을 바라보는 일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TV를 켜놓고도 아무 말 없이 있는 것도 모두 처음 겪는 일처럼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끔은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괜히 눈치를 보며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이 저를 조금씩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아간다는 것,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두려움과 해방 사이 어딘가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멈추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정말 아무렇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이유 없이 나왔습니다. 집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그걸 피하려고 밖으로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후 일어나면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같은 시간에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크게 흔들게 될 거라는 걸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뒤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인사가 반가웠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짧게 날씨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중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졌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시간. 그걸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웃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이 낯설어서 한참을 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공원에서 잠깐이었는데 어느새 같이 차를 마시고 함께 걷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고 제 이야기를 묻지 않아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끊기지 않고 끝까지 해본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괜히 욕심을 내는 건 아닐까? 다시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를 함께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오랜만에 크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먼저였지만 그보다 조금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다시 한번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조용했지만 저를 배려하는 방식이 참 다정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또 소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늘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별거 아닌 하루였는데도 그날이 괜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몰랐던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얼마나 짧게 끝나버릴지.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나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그는 조용히 제 의견을 바꾸려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가 아닌 그의 기준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 그 불편함을 몇 번이나 무시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닐까 하면서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 작은 어긋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돈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같이 사는 사이라면 더더욱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거라면 오히려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통장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의 말 속에 조금씩 다른 의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그냥 두기엔 아깝지 않아? 같이 관리하면 더 좋을 텐데. 처음엔 가볍게 넘겼지만 그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자연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쌓일수록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과 비슷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야 했던 시간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돈 이야기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요. 그 사람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한 건 아주 천천히 눈치채기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선택할 여지를 주지 않는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별로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다시 관계가 어긋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와는 다르다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또 예전처럼 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이번에는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 대신 어딘가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투의 변화였고 그 다음은 사소한 무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대답을 미루거나 아예 듣지 않은 것처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이미 겪어본 감정이었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우리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 침묵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참기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지켜보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시간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무시당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걸요. 그가 처음으로 제게 요구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단순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를 위해 정리를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집이나 통장 같은 것들을 한 번에 관리하면 좋겠다고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편해. 같이 쓰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 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만 이끌려가는 느낌. 그 감정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의 표정이 잠깐씩 굳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의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눈을 마주치면 먼저 웃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시선을 피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같이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짧게 끊겼고 제가 말을 꺼낼수록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또다시 조용해지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또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겠다고 했던 다짐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서 있으면서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번에는 더 크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그걸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괜히 지나간 기억 때문에 더 크게 느끼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괜히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고 그의 표정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도 저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저를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일부러 확인하려던 것도 아니었고 의심해서 찾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짧은 망설임 끝에 저는 그 화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때 메시지 일부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잘 진행되고 있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넘길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투, 행동, 시선까지 하나하나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슷한 메시지를 또 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그 순간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안이 처음으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동안은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랍 하나를 열었을 때 낯선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서처럼 보이는 종이들,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된 같은 이름. 그 이름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 속에서 그 사람은 저와 함께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한 번에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말들, 이상했던 요구들, 설명되지 않던 불편함들까지 모든 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관계가 처음부터 다른 목적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요. 그 서류를 덮은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는데 모든 게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부가 뭐였을까? 처음 만났던 날, 그 공원에서의 시간, 제가 다시 웃게 됐던 그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혼자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이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군가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든 이야기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보다 제가 스스로를 또 한 번 속였다는 게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가 마치 한 장면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했던 말들, 조용히 웃어주던 순간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그 태도까지. 그게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믿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깊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게 다시 무너졌다는 생각만 조용히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밝은 곳에 있으면 모든 게 더 또렷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요.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또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 그 질문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도 저를 편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참고 앉아있던 그때의 저. 그 모습이 지금과 너무 닮아 있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겠다는 걸요. 그 생각이 조용히 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도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퍼야 할 것 같은데,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만 움직이고 있을 뿐 마음은 어디에도 닿아 있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물을 따르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저인데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가 어쩌면 더 깊은 곳까지 무너졌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슬픔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치 누가 일부러 끌어내는 것처럼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며 살던 시간들. 그때의 저는 항상 같은 자리였습니다. 참고 넘기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조금 더 이해하면 돼. 그렇게 버텨왔던 날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지금의 저와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과거와 지금을 계속 겹쳐보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을 떠올린 순간 저는 오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살 거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아주 조용하게 또 하나의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 말자. 그 말이 처음에는 작게 들렸습니다. 금방 사라질 것처럼 흐릿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한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버틴다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이미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 그날 저는 처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인생을 다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뒤에도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또 실수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아끼고 괜히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제 통장을 다시 확인하고 서류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혹시라도 놓치는 게 없도록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손이 떨릴 때도 있었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다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지키고 싶은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6. 마지막 선택의 순간.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이었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망설일 이유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설명되지 않던 말들, 반복되던 요구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숨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끝냈습니다. 그 집을 나와 문을 닫던 순간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보다 무언가가 다시 시작된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늘 서두르며 살았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 걸음씩 느끼면서 걷고 싶었습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거 아닌 풍경이었는데도 그날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다시 제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되찾은 건 아닐지라도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는 서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을 풀던 날, 저는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비어 있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만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이 공간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곳. 그게 이렇게 낯설면서도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이 생각보다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문득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 질문의 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돌아온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스스로를 몰아붙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얼마나 오래 제 자신을 외면해 왔는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들이 이어지자 가슴이 조금씩 아려왔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크게 울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라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에 대한 뒤늦은 위로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버텨왔다는 걸.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아침인데도 이상하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저 버텨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숙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이 이상하게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시간도 있었고 다시 일어서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은 자리.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